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남 동부 전역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강우량은 여수 114.7mm를 최고로 광양 105.3, 순천 75.7, 고흥 62.3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이후에도 10년 동안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또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의대 유치라는 전남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남 서부와 동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58명과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특히 여수의 경우 심근경색 발병 시 생존율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돼 응급의료 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 의사 부족 현황 추계를 보면 특히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전남 의대 신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의대를 신설해 주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자체하고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겠다. 어떻게 이런 의지와 이런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 많이 연구하고. 만약 전남 유치가 확정된다면 얼마나 정원이 배정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0명 이상 배정받을 경우 동부와 서부 두 곳으로 인원을 나눌 수 있지만 이보다 적을 경우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나눠 더 필요한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를 설치해서 양 지역의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이번 의대 정원 확대안은 다음 달 교육부와 복지부를 거쳐 확정되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여수 산단에 들어선 구매대행 전문업체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납품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까지 나서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물품과 자재를 대신 사서 납품해주는 국내 대표적인 구매대행 전문업체 서브원의 여수 허브센터입니다. 지난해 1,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이 센터가 최근 물류 창고의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형 물류센터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지역 납품업체 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서브원 여수 허브센터는 거래처에 납품한 자재의 80%가량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납품업체들은 서브원이 제조사 측과 접촉해 직접 계약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브원의 바이퍼로 갖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쪽 업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리점 유통상들은 낙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원과 시의회까지 나서 지역 납품업체와의 동반 성장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서브원 측은 광주 물류 창고를 여수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제품 검수장을 설치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서 지역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허브는 순수 물류센터입니다. 지역 중소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우수한 중소기업 협력사의 판로를 국내 그리고 해외 판로에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은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 여수시 의회는 다음 달 서브원을 방문해 동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가 여수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의회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지만 여수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식 외부 활동으로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농성 현장에 방문한 7대 후반기 여수시의회 의장단. 전창곤 의장은 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임시회에서도 특화시장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시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덕희 시의원은 시장에 감독할 권한이 있던 여수시가 2013년 첫 번째 단수 때부터 적극 행정을 펼쳤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문제를 의제하고 특화시장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그러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행을 안고 있으니까 시각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특화시장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질문만 상세하게 막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질문을 하면서 요지를 안 주니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헌규칙 위반이다. 여수시의회는 특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8일 상인회와 주식회사 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코크스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포스코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발판이 함께 발견돼 안전장치 결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청구해 수령한 순천시 체육시설 공무원 2명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휴관한 체육시설 공무원 2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각각 6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령금액의 3배를 환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수령금 환수 외에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동네 병의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한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창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병원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19년 동안 소아과를 운영한 원장은 지난 4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 봉급과 월세 및 관리비 지출로 인해서 거의 적자 수준이었습니다. 개업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한 내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진료 시간인데도 환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광덕사발 확진자가 추가로 생기면서부터 다시 2, 3월 수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환자분들이 많이 확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덕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비인후과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거 효과인가 봐요. 마스크 효과. 마스크 작년 겨울부터 계속 써가지고. 아픈 사람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대부분에서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급 병원들 역시 지난 2월과 3월 환자 수가 2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가던 의원이 폐업을 해버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게 사실 의료 공백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사회 경제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동네 병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수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17차 회의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또 잦아든 상태인데요. 반면 강원 영동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금 강릉과 삼척 등지에는 시간당 30mm씩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동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모든 해안가와 제주도,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도 강풍이 몰아칠 걸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떨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에서 25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0에서 80, 서울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비가 약해졌다, 또 강해졌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맴돌아서요. 서울이 26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6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비가 잦아들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곧장 비구름이 다시 들어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